전에 고민 상담했던 학부모님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새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김성우TV입니다. 여러분 아마 새학기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이제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앞에 앉은 테이블에서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 소리를 한 30초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단순한 기침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학령기 아이들에게 조금 흔하다라고 해야겠죠. 한 10%에서 20% 전체 아이들의 비율 중에 이 정도로 보인다고 하는 바로 이 증상. 네, 오늘은 이 틱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고민 상담했던 학부모님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틱이 있는데 이걸 새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의 그런 틱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다양한 질병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제가 오늘은 영상에서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아마 그래 새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거의 최상위권 클래스였거든요. 아주 비상한 머리였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승승장구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꼽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고 너무 잘 지내는 아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 아이에게서 틱이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나타나냐? 바로 시험 기간 그리고 뭔가 아이 스스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학원에서 새로운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제 반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반복해서 이제 틱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틱 증상은 영어로는 틱 디스오더 틱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이상한 음성을 반복해서 내는 그런 증상을 말해요. 이 틱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꺾는 이런 틱도 있고요. 눈을 막 이렇게 깜빡여요. 반복해서 깜빡이는데 이게 눈이 가렵거나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깜빡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잘 의식을 못할 정도로요. 눈을 계속 깜빡이거나 또는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막혀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를 킁킁거린다던가 또는 아까 제가 봤던 그런 경우처럼 기침 소리를 계속 낸다던가 가래 끓는 소리를 쥐어짜는 식으로 소리를 내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이런 것이 신체적인 증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의 심리적인 데서 오는 유발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렇게 여기 입술 안쪽 살 있죠.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씹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역시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그것도 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이상한 행동이나 음성을 내는 경우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근육틱이라고 부르고 또는 소리로 이렇게 내는 것 이런 거는 음성틱이라고 해요. 이 중에는 심지어 욕설을 막 내뱉는 그런 욕하는 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하는 틱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입에 담지도 못할 도대체 저런 말 어디서 들어서 할까 싶을 정도로 심한 욕을 해요.
너무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 때문에 결국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틱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주변에서 야단을 하거나 또 아이를 혼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입 다물고 있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아이의 그런 틱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오히려 아이의 그런 불편한 마음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틱 증상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나타나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틱 증상이라는 것이 학령기에 전체 아이들의 약 10%에서 20% 비율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만성 틱으로 가는 경우가 한 1%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가 만성 틱으로 간다는 것은 99%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시로 끝날 수 있도록 아이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가정에서 아이를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포근하게 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런 틱 증상이 나타나 아이 주변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 너무 많았을 때 이게 시험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저도 이제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막 심해졌다가 시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또 없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시험 기간이 되면 다시 시작이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학업에 대한 그런 이제 본인의 욕구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이 스스로 잘하고 싶어, 난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셔야겠죠. 이제 아이에게 주변에서 막 야단을 치거나 또는 창피를 주거나 윽박지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도를 하시게 된다면 이건 아이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지금 엄청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이를 정말 따뜻하게 포근하게 부드럽게 차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새 학기에 새 담임을 만나고 새 친구들을 만나고 새 교실에 가고 새 교과서를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설레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긴장되고 두려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신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섭고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신다면 사실은 이 아이를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 아이를 보게 될 사람인 새 학년의 새 담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상담했던 이 학부모님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지도해 주실까요? 이 부분을 걱정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많고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끔 틱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틱이 아이를 혼내거나 야단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선생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이를 이렇게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엄마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보이거나 불편해 한다면 이 아이가 지금 불안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아이 더 관심 갖고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나 또는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듣는 것보다 엄마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전달을 하는 화법이 이 듣는 교사 입장에선 이게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아,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렇게죠. 만약에 아이의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떤 특수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또는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교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때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교사라면 이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부분이 불편하겠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선생님한테 정말 부드럽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학부모 상담 주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담임 정해지면 선생님이랑 선생님 시간 이런 거 잘 물어보시고 좀 부드럽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 편이어야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나서 주어야 우리 애는 편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당신 이거 했어야지. 당신 교사잖아. 안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 바쁘신 거 충분히 압니다. 아이들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 입장, 말하는 사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는 틱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아이들의 10에서 20%가 나타난다는 건 우리 반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반에 26명 있다면 그 중에 2명에서 4명까지 얼마든지 틱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 봤을 때, 쟤 이상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게 막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친구 있어. 그거는 틱 증상이라고 하는 거야. 무섭거나 이상한 그런 친구 아니야. 괜찮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른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도 그 친구를 대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경험이고 또 공부입니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 대한 경험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 부모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아끼겠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학교폭력 이런 것도 분명 없을 거고요.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새학기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따뜻하고 건강하게 새학기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